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무겁거나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서 있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일상적인 활동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나요? 만약 이런 느낌이 익숙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 들을 이야기는 놀라울 수 있으며 아마도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드디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당신이 자주 먹는 특정 음식들과 두 가지 널리 권장되는 비타민, 흔히 필수 영양소로 여겨지는 이 실제로는 조용히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음식과 비타민이 당신 다리의 힘을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익하다고 칭송받는 비타민들이 근육 약화, 관절 통증, 불안정성을 일으켜 다리가 떨리고 통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위험이 당신의 일상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끼니나 간식이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 약함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당신이 복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비타민이 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튼튼한 뼈를 위해 복용하는 이 인기 있는 보충제들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헬위톰 영상은 이 흔한 영양제와 음식에 관한 진실을 밝힙니다. 당신은 지속되는 피로, 붓기,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끊어야 할 것들과 시작해야 할 행동들을 정확히 알려주어 당신의 힘과 에너지, 독립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나요?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그리고 제 답변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말, 그러면 여기 내 곁에 머물러 있어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15. 설탕이든 간식과 디저트. 한때의 기쁨과 위로의 상징이었던 이 달콤한 음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 60세가 넘으면 한때 무해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조용히 당신 다리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정제된 설탕 한 입 한 입이 당신 안에 차가운 불을 지피며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일으킨다. 점차 그 고통은 더 예리해지고 서서히 쇠약함이 자리 잡는다. 설탕은 더 깊숙이 영향을 미쳐 인슐린 저항성을 부추기고 근육의 힘을 빼앗아 결국 처지고 약해지게 만든다. 약해짐이 스며들면서 체중이 늘어날수록 하체에 부담을 주어 근육과 관절이 한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다리는 무언의 희생을 견뎌낸다. 둔한 통증이 자리 잡고 익숙하지 않은 피로가 매 움직임에 달라붙는다. 이 조용한 전쟁 속에서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사라진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설탕은 몸 안에 독소를 일으켜 방어체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내부의 혼란과 부종이 커질수록 다리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단순한 산책조차 낯설고 힘겨워진다. 혈액의 흐름 자체가 설탕의 영향으로 느려지고 하체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다. 상처 치유 능력도 떨어지며 한때 에너지가 가득했을 자리에 어둠이 밀려든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결핍이 숨어있다. 이 달콤한 음식들은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영양분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순간적인 단맛이 남기는 기쁨은 그 대가를 감추고 황혼의 시절에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간단히 말해 빈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의 득보다는 해가 더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은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하는데 이것은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약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은 케이크나 파이 한 조각처럼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런 간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힘과 독립성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포장된 단 음식에는 인공색소와 보존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듬뿍 들어있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근육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이 설탕과 결합하면 특히 더 해로운 조합이 됩니다. 계피를 뿌린 과일이나 설탕을 줄여 만든 집에서 만든 디저트 등 더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저트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리와 미간 모두가 그 변화를 기뻐할 것입니다. 튀긴 음식에 대해서도 감자튀김처럼 유혹적인 음식이 많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전신의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이러한 음식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염증이 근육과 관절에 스며들어 다리가 뻣뻣하고 아프게 만들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튀긴 음식 속에 숨어있는 밀도 높은 지방은 혈액을 두껍게 만들어 근육의 산소 공급을 막고 혈액순환을 더욱 방해합니다. 치유는 더디게 진행되고 마치 몸속 어딘가가 썩어가듯 힘이 빠져나가 당신을 지탱하는 기반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혈관은 막힘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다리로 가는 생명력 있는 영양소의 흐름은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밀한 과정은 몸을 점점 닳게 만들며 관절을 갈아서 내구성을 갉아먹습니다. 도넛, 치킨 너겟, 감자튀김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조용한 파괴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주 먹으면 점점 느껴집니다. 아픈 근육과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끌리는 다리. 그 순간의 즐거움은 잠시뿐이며 그 후유증은 끊임없이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피로와 통증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삼킨 결과이며 몸속에 남아 팔다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식사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은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견뎌야 하는 학대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입 한 입이 천천히 진행되는 쇠퇴를 연장시키고 체중이 늘어날수록 압박과 통증이 따라붙어 모든 움직임을 맴돕니다. 이 습관을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한 노력이 들 만한 일입니다. 튀긴 음식은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거의 없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런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근육량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안정성과 단단함이 떨어집니다. 이는 체중을 잘 지탱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자신 있게 걷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라이 대신 오븐에 굽거나 그릴을 구워 먹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흰빵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흔히 선택되는 음식이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흰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대부분의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증가는 다리 근육의 기운을 빼앗아 피로감과 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신진대사에도 혼란을 줍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높다 보니 흰빵은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어 일상적인 활동에 쓸 에너지와 힘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근육은 더 쉽게 탄력을 잃게 되며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흰빵은 결코 무해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흰빵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흰빵의 영양은 단순히 혈당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흰빵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감소증, 즉 점진적인 근육 손실을 예방하려면 노년층은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흰빵만 먹으면서 다른 단백질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한 끼 한 끼마다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나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하고 약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양도 거의 없는 데다 흰빵은 버터, 치즈, 달콤한 스프레드와 함께 먹으면 체중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에 부담이 더 가게 되며 노화와 함께 다리가 더 약해짐에 따라 불편,
염증, 부상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김밥은 오히려 여러분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쯤은 별일 없겠지 싶어도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은 시간이 쌓이면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다행히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통곡물빵, 특히 자연 발효되었거나 귀리, 아마씨, 호밀 등의 곡물이 포함된 제품은 근육에 유익한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며 소화도 돕고 혈당도 균형 있게 유지해줍니다. 여기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더욱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빵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강 영상에서는 다리에 해로울 수 있는 2가지 비타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코올 음료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다리의 근육과 관절에 점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예순을 넘어서면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된다. 그 중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로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흡수 능력이 줄어드는 점이 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되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동시에 알코올은 신체가 신체활동 이후 회복하려는 과정에도 방해가 되어 통증과 피로가 오래가고 격한 활동의 여운이 더욱 고통스럽게 남는다. 심지어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 근육이 뻣뻣해지고 밤사이 고통스러운 쥐가 올라오기도 한다. 한편 알코올로 인해 간 기능이 둔해지면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느린 쇠퇴가 가속화된다. 술 한 잔에 따라 칼로리가 조용히 쌓이면서 뱃살이 늘어나고 약해진 관절에 압박을 가한다. 움직임의 조화가 무너지기 시작해도 대부분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아침에 찾아오는 뻐근함과 피로는 더 깊은 손상의 징조다. 근육과 관절은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은근히 쌓이며 결국 움직이고 싶은 의욕마저 떨어진다. 이런 피해는 천천히 쌓여가며 슬픈 점은 이미 움직임과 편안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까지 눈치채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이 일삼은 몸이 활기차고 강하게 유지되는 능력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머지않아 건강 전문가들은 다리의 약화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가지 주요 비타민을 밝혀낼 것입니다. 가공육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식단에서 기본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는 나이가 들수록 다리 건강에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와 같은 식품에는 온몸의 만성염증을 촉진하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후부기는 단지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에 쌓여 다리 근육, 발목, 무릎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남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뻣뻣함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공육에는 혈관을 좁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체는 서서히 힘과 탄력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자신 있게 걸었던 다리가 점점 약해져 평범한 일상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에서 나온 독소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기관들은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과부하되면 남은 화합물질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피로를 심화시킵니다. 이런 고기에 들어있는 방부제는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도 방해해서 근육이 쓸 수 있는 연료가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눈치채기 쉬운 변화는 아니지만 매번 힘이 빠지는 걸음으로 결국 느끼게 됩니다. 피로가 다리 깊숙이 자리 잡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묵직함이 남는다. 많은 노인에게 편의식은 작은 위안처럼 보일 수 있다. 기운이 달릴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영양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다. 이런 신경을 놓치는 것은 일상생활에 서서히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간단한 선택 하나가 시간 그 이상을 앗아갈 수 있다. 달걀, 닭고기, 생선 또는 저지방 소고기처럼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을 찾아 먹는 것만으로도 점점 희미해지는 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은 변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베이컨 대신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거나 소시지를 익힌 달걀로 바꾸고 햄 대신 잘게 찢은 닭고기로 대체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선택들을 통해 미세하게나마 개선이 스며든다. 팔다리에 잠깐이나마 솟는 가벼움, 힘이 돌아오는 듯한 조짐. 그럼에도 즐거움과 건강 사이의 균형은 때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매번의 결정이 조용한 희생처럼 다가오니까.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 특히 조리 자체가 짐스럽게 느껴질 때 그 유혹은 더 강하다. 하지만 이 음식은 60세 이후에는 유난히 해로울 수 있다. 손에는 간편하지만 몸에는 무겁기 때문이다. 대부분 표백 밀가루와 인공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영양은 거의 비어있다. 칼로리는 높으나 근육을 움직이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섬유질, 단백질, 미세 영양소가 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조금씩 독립성을 빼앗아간다. 또한 나트륨 역시 견디기 힘든 방식으로 해를 끼친다. 한 번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훌쩍 넘으니 몸에서 붓기나 통증 혹은 치솟는 혈압을 막아내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 뻣뻣함이 자리 잡고 자유는 좁아지며 오래된 사소한 즐거움마저 점점 더 멀어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제대로 영양을 받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인스턴트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맛내기 분말도 조용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메키리 등의 화학 첨가물은 만성염증과 연관되어 있어 관절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통증조차도 일상이 되어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는 뻣뻣함과 움직임의 제한이 시간과 함께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사에도 숨은 영양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라면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의 균형을 무너뜨려 근육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단순한 일상조차 버거워지고 예전에는 가볍게 다녔던 가게까지의 산책도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달콤한 향기와 밝은 맛을 자랑하는 곰잔지 케이크에도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유약 아래에는 가공 설탕, 수소와 지방, 합성 방부제가 들어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부담을 더합니다. 설탕만 해도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원하지 않는 체중 증가를 부르고 근육의 힘을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맛과 보관 기간을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지방은 몸이 처리하기 힘든 성분입니다. 결국 이런 재료들은 원래는 위로를 주는 작은 순간마저 다리 근육을 약하게 하고 날마다 점점 더 힘을 잃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당신의 몸 내부 시스템을 왜곡시키며 인슐린을 파괴하고 서서히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사악한 문제의 전주곡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단순히 지방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을 갉아먹는 대사 쇠퇴를 부추기고 근육을 취약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 케이크들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는데 이는 맛과 비정상적으로 긴 유통기한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용한 파괴자들입니다. 이 지방들은 당신의 동맥을 공격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시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급증의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며 팔다리의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한때 강했던 다리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시들기 시작하고 조직이 곤두려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더 오래 이런 음식을 즐길수록 근육은 사라지고 관절은 아파지며 움직임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움직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각 공장식 케이크는 단순한 빈 칼로리가 아니라 고통의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만성적이고 조여오는 염증이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타올라 근육 손실과 끊임없는 관절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유화제, 안정제, 색소는 당신의 면역체계와 놀아나며 다리에 퍼지는 통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이 악순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통증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인액티비티는 근육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달콤함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크들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칼로리는 무겁게 몸을 짓누르지만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과 같이 힘과 뼈의 필수적인 영양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염된 연료로 몸을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엔진은 기침하고
뒤틀리고 스프테를 하며 반응하지 않고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 끌릴지 몰라도 진짜 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약해진 몸을 통해 치러집니다. 당신에게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통곡물, 잘 익은 과일, 순수 오일로 만든 수제 케이크는 공장식 제품에 숨어있는 위협 없이 영양을 제공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한 입 한 입씩 활력이 약해지고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이 선택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당신의 몸을 서서히 형성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습관을 새롭게 만들고 미각을 재훈련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근육은 더 큰 힘과 에너지 그리고 회복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건강지혜에서 나오는 불길한 진실과 불안한 조언에 항상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세요. 이제 8번째 초가공 치즈입니다. 이들은 무해해 보이고 거의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프레드, 가공된 슬라이스 치즈, 녹아내리는 치즈에는 결코 무해하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어도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주의하세요. 이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조용히 2가지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당신의 근육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나트륨은 조용히 치액을 끌어들여 몸을 부풀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 건강한 순환을 막아버립니다. 결과는 무거워지고 아프며 부어오른 다리, 점점 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존제와 인산염 같은 화학물질은 이 치즈 속에 숨겨져 있어 당신의 몸 안의 균형을 방해하고 근육 움직임과 튼튼한 뼈에 꼭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를 교란시킵니다. 이 미네랄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신체가 곧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관절 통증, 쉽게 지치는 근육, 한 번쯤 찾아오는 쥐어짜는 듯한 경련이 그것입니다. 다리는 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이기에 이런 불길한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위협은 더 깊습니다. 이 치즈들은 양질의 단백질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장인 치즈는 영양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지만 초가공 치즈는 산업적 가공으로 대부분의 영양분이 제거되어 근육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는 없고 텅 빈 칼로리만 남게 합니다. 근육이 쇠약해지면 당신의 독립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점진적이고 끈질긴 침식으로 한 입 한 입 자유를 약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후 가공식품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그 느낌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이 미네랄을 빼앗고 조용히 염증을 유발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영양소의 부족이 뼈와 근육에 서서히 영향을 미쳐 그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평범한 일상적인 걸음이 이상하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토스트 위에 올린 가공 치즈처럼 작은 것이 하루를 보내는 움직임 방식을 조용히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공이 많이 된 치즈를 리코타, 코티지 치즈, 농부 치즈 같은 가볍고 신선한 옵션으로 바꾸는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택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운 오후에 갈망하는 산업용 아이스크림 같은 가장 평범한 간식도 숨겨진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칼로리와 당분이 가득한 이 익숙한 디저트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려 다리가 떨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원래 쉬어야 할 순간들이 피로 때문에 사라지면서 가장 작은 기쁨들조차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건강이 너무 조용히 사라져서 그 작은 순간들이 드물어질 때까지 거의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스크림들, 특히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포화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조용히 심장 건강을 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은 몸 구석구석, 예를 들어 다리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느린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무감각, 저림 경련이 나타나고 그 다음 근육이 점차 약해지며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움직임에도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 단지 잠시 즐거움을 느끼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은 일시적인 위안 이상을 가져옵니다. 인공색소, 점증제,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이 염증은 관절과 근육을 미묘하게 파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통제되지 않은 염증은 통증 없이 서보 걷는 능력의 기반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신체의 소화 및 호르몬 리듬도 흐트러져 근육 성장과 안정성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조용히 방해합니다. 진정한 영양 공급이 부족한 몸은 아무리 많은 단 음식을 쌓아 올려도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빈 칼로리들은 회복이나 수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한 입의 순간적인 기쁨 대신 자주 지속되고 악화되는 피로감만 남깁니다. 이 현실은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탄력은 사라지고 일상적인 통증이 익숙해지며 운동은 매달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한때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회복력을 조금씩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밀크 초콜릿에서도 되풀이되는데 저녁 식사 후나 한낮의 작은 휴식 시간에 즐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단분과 지방이 많은 성분은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며 특히 60세가 넘은 사람들의 다리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게 되며 작은 사치가 나중에 통증, 느린 발걸음, 그리고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체적 즐거움의 세태로 되풀이되어 올려 흔히 제2암 퍼집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혈당이 저등급 지방과 얽혀 몸을 대사적 암몽으로 몰아넣는다. 근육의 힘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이 충돌 속에서 시작되어 튼튼하던 다리조차 시들고 무기력해지게 만든다. 코코아 함량이 낮은 밀크 초콜릿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항산화 물질은 부족하고 그 빈자리는 은밀한 반부제와 합성 감미료가 차지한다. 반짝이는 초콜릿 한 조각 아래 숨겨진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손상이다. 간과 췌장은 약해지고 중요한 영양소는 새어나가고 근육은 속이 비어버린 듯 지치고 뻣뻣해져 영영 나아지지 않는다. 단순당의 급격한 흡수는 무자비하게 인슐린을 폭등시키고 에너지 저장고를 다시 채우기도 전에 쏙쏙 빼간다. 마른 근육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이런 격렬한 변동은 재앙과 같다. 더 심한 것은 밀크 초콜릿에 대한 애정이 또 다른 저주를 안긴다는 점이다. 서서히 불어나는 복부 지방이 하체를 조여오고 관절, 무릎, 엉덩이, 발목은 더욱 힘겹게 하중을 견디다 마침내 달아버린다. 하지만 이 하강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도 존재한다. 코코코아 초콜릿은 드문 동맹이 될 수 있다. 그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들이 혈류와 근육의 보호망을 엮는다. 오직 절제가 지켜질 때에만 진정한 피난처는 신중한 선택과 몸을 지키는 요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속에 숨어있다. 그러나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있다. 간편함 때문에 인기 있는 통조림 식품을 생각해보라. 겉으론 편리해 보이지만 그 안엔 교묘한 방부제, 벤조산나트륨, 아질산염, 착색료, 그리고 소금이 숨어있어 특히 연령이 들수록 다리 건강을 위협한다. 부주의하게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림자는 짙어진다. 분명 편리하긴 하지만 통조림 식품에는 나이가 들수록 다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들이 종종 들어있습니다. 많은 통조림 식품에는 벤조산나트륨과 아질산염 같은 화학 반부제, 인공색소, 높은 염분,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과 혈관 모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방해받고 근육 조직에 산소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나트륨 함량은 체내 수분 저류를 촉진해 다리가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혈액순환 장애와 부종을 시사하는 증상으로 고혈압이 있는 노년층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근섬유로 가는 필수 영양소의 흐름을 감소시켜 이런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또 많은 통조림 제품은 보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연 비타민과 미네랄을 잃게 되어 몸이 배출하기 힘든 성분은 많이 남지만 유익한 영양소는 적은 식품이 됩니다. 이런 대사적 부담이 지속되면 에너지가 줄고 근육 기능이 약화되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로감과 다리 무력감이 계속 남기도 합니다. 특정 통조림에서는 미량의 알루미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속 용기에 저장된 식품에 정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과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며 그 결과 넘어짐, 불안정성, 점진적인 근육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안전한 대안이 많은데 굳이 이런 식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통조림 식품은 피하고 신선하거나 냉동된 식품 혹은 자연스럽게 보존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공 첨가물이 없는 진짜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고 때로는 그 효과가 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해로운 게 패스트푸드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헬스위톰에서 근육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비타민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인데 그 진실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속이 채워진 쿠키와 가공 간식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식을 즐기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이 다리 근육 약화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색소, 함유, 방부제, 안정제 등 인공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어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단순히 자극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간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무리를 주 혈류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간식류는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등 유익한 영양소는 적지만 칼로리는 높습니다. 즉, 많이 먹어도 실제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는데 이런 식단은 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설탕, 소금, 경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근육 감소를 더 가속화할 뿐입니다. 많은 가공 간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합성 지방은 수많은 현대식 식품에 숨어 있으면서 가장 교묘하게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동맥을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빼앗아 다리 근육을 굶기게 만듭니다. 그 중요한 혈액 흐름이 없으면 팔다리가 쑤시고 쉽게 피로해지며 때때로 불안정함으로 당신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쇠약함은 조용히 퍼져나가고 뼛속부터 취약함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한편 가공식품에 과하게 들어간 소금은 체내 조직에 수분을 가두어 다리를 무겁고 붓게 만듭니다. 이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집어넣을 때마다 뒤틀린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통증을 부르고 정맥이 피부 아래서 튀어나와 꼬이고 무딘 박동성 무게가 걸음을 따라다닙니다. 평범한 쿠키의 한 움큼을 바라보며 이런 악몽이 시작될 거라곤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결국 몸이 고갈되고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절실히 갈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육은 약해지고 몸집은 두꺼워지며 편하게 걷던 능력마저 느리게 사라지죠. 당신이 자발적으로 삼키는 느린 독에 의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공포를 진정한 음식으로 바꾸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제때 받아들이면 정보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석 라면, 육수팩, 냉동 완제품 등 곳곳에 반짝이며 스며든 레네기계 같은 어두운 맛 진강제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마저도 또 한 번 어둠이 깊어지는 초래장이 될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흔한 식품 첨가물은 맛을 훨씬 넘어서 신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 60세가 넘은 성인에게 반복적인 모노소듐 노출은 특히 다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모노소듐은 신경회로에 침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민감한 균형을 교란시킨다.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근육통 이상을 불러일으키는데 두통, 따끔거림, 서서히 스며드는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 가장 불안한 증상은 다리에 나타나는 감각인데 납처럼 무거운 느낌, 경직된 불편함,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안정한 떨림이 그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 능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더 심해진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는
단순히 근육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염증을 일으켜 관절, 혈액순환, 조직의 건전성을 갉아먹는다. 혈류가 나빠지면서 다리는 산소 결핍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근육 약화, 심한 경련, 심지어 점진적인 이동성 상실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된다. 더욱 악화시키는 점은 모노소듐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대체로 나트륨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체액 저리와 붓기를 심각한 수준으로 밀어올린다는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첨가물은 근육세포의 기본적인 대사기전을 교란하여 에너지 사용을 왜곡하고 근육의 힘을 빼앗는다. 수년에 걸친 이런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몇 걸음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 행동조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동안 대부분은 식품 라벨이 향미 증진제, 가수분해 단백질, 효모 추출물 같은 모호하고 전문적인 이름으로 모노소듐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쇠퇴 원인을 깨닫지 못한다. 진짜 안전장치는 초가공 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허브, 마늘, 양파, 레몬, 올리브유 같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선택하는 것이다. 늦기 전에 말이다. 슬픈 여운과 은은한 재구성을 담아 번역해드립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의도로 내린 선택도 언젠가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과다 섭취 시 조용히 다리 힘을 좀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는 것이 비타민 A다. 비타민 A는 시력, 면역체계,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영양제 등으로 과하게 쌓일 경우 그 결과는 점점 심각해진다. 60세가 넘으면 몸이 남은 비타민 R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처리되지 못한 비타민은 간과 관절에 남아 종종 몸에 부담이 된다. 근육통이 다리나 허리에서 시작되어 자리 잡고 이는 관절이나 척추 문제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A가 근육 건강을 해치는 신호다. 고통 이상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근육이 맥없이 떨리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섬세한 영양균형은 손에 닿지 않는다. 게다가 과도한 비타민 A는 마그네슘과 칼슘처럼 근육 기능에 중요한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막기도 한다. 이들이 부족하면 피로가 몰려오고 근육 경련이 찾아오며 다리지는 매일 잃어버린 것의 표시가 된다. 비타민 A가 계속 간에 쌓이면 신체의 에너지 예비분까지 갉아먹어 평범한 움직임마저 힘겨워진다. 시간이 지나면 기동성은 점점 사라지고 힘은 소리 없이 흐려져 간다. 특히 엉덩이와 다리뼈는 조용히 약해져 쉽게 부러질 만큼 허약해진다. 이는 독립성과 활력이 천천히 헝클어져가는 지치는 과정이다. 비타민 R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또 다른 종류의 해로움이 나타난다. 특히 다리와 엉덩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위에서 서서히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튼튼했던 뼈 구조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뼈가 약해지거나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량의 비타민 R라도 부담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타민 A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하고 용량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 약을 먹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비타민 A는 간, 달걀 노른자, 전유, 당근, 호박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식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피로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위험은 당화된 식품이나 고농축 보충제, 그리고 멀티비타민까지 무심코 더해져 기준치를 넘길 때 시작된다. 총 섭취량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는 조용히 스며든다. 비슷한 일은 비타민대에서도 이어진다. 비타민D는 흔히 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를 위해 노년층에게 권장된다.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비타민D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사지의 고통을 안겨주는 특별한 슬픔을 가져온다. 보통 시기보다 알약으로 과하게 복용할 때 몸은 남은 비타민D를 저장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독성이 되어버린다. 초기 증상으로는 깊은 근육통, 쇠약감, 그리고 조종력 상실 등이 나타나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치밀적이고 저항할 수 없이 찾아온다. 다른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D는 지방에 축적되어 오래 머문다. 너무 많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혈증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이 뻣뻣해지고 타오르는 듯한 통증, 경련, 관절통이 이어진다. 신경과 근육 기능은 신호가 흐려지면서 오락가락해진다. 여기에 더해 남용된 비타민 듣는 칼슘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연조직에 침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근육과 힘줄의 유연성마저 앗아갈 수 있다. 무릎, 종아리, 허벅지 등 부위에서는 뻣뻣함이 심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며 활동 중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호 역할을 하는 물질이 오히려 마모와 움직임의 제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감독 없이 비타민 D를 다량 섭취하는 노인은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중 무기질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와 노폐물 축적으로 인해 다리 부종 악화, 근육통,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비타민 D의 과잉 섭취는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고 신장에 더욱 부담을 주며 근육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보충은 반드시 검사 결과와 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과잉 복용하는데 이는 섭취의 부족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에는 이것이 곧 이동성 저하와 자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지혜를 구독해 더 나은 웰빙과 삶의 질을 누리세요. 최고의 건강 영상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생 중인 영상에서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3가지 필수 비타민을 소개하고 있으니 클릭해